안녕하십니까. 반송초등학교 교사 하윤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등학교 입학 전 학부모님께서 알아두면 유용한 학습 준비 및 교육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1학기에는 한글을 아예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학생들이 한글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한글 책임교육이라고 하지요. 한글 학습이 즐거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 개인차를 고려하고 그래서 협력학습이나 개별화학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글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놀이와 학습을 결합하는 이런 방법도 사용하죠. 학부모님, 빠른 문자 학습은 오히려 아이에게 인지적인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자를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면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글 학습은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겠다고 무조건 빨리 몰아세울 일이 아닙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학습을 너무 빨리 시키시기보다는 문장으로 말하는 것, 이런 음성 언어의 발달이 잘 진행되도록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학기) 국어는 국어가, 국어나, 국어활동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학년 1학기의 수학은 50가지의 수를 다룹니다. 1의 자리에서 덧셈과 뺄셈이 나오고 10 이상이 나오는 것은 다루지 않지요.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이 있습니다. 통합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에 맞게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기, 만들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신체활동, 자연관찰, 기초 기본 생활 습관 기르기 등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시간이지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안전한 생활, 교과서가 따로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과 성교육, 금연교육, 인권교육, 진로, 봉사, 동아리 등 셀 수 없이 많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안전한 생활을 제외하고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잘 모르는 시간이기도 하죠. 교육관계 부분은 학부모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지요. 부모님의 욕심으로는 반 아이들과 두루두루 친했으면 싶겠지만 자녀에게 친구를 두루두루 사귀라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교실에는 내 아이와 다른 성향, 다른 기질을 지닌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맞춰서 지내는 연습을 천천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3월에 흔히 아이와 어머니는 이런 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네, 엄마가 오늘 학교에서 즐거웠니? 아이가 네, 친구랑 놀았어요. 엄마 아, 그랬어? 그 친구 이름이 뭐야? 아, 모르겠는데. 같이 놀았다면서 친구 이름도 몰라? 3월에 흔히 볼 수 있는 엄마와 아이의 대화입니다. 오늘은 중간놀이 시간에 누구랑 놀았니? 저 혼자 그림 그렸어요. 학부모님, 이 대화 어떠신가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부모님은 친구 없이 혼자 놀았다며 걱정을 태산같이 하시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모르시는 그 상황은 이런 장면일 확률이 높습니다. 땡땡이가 친구들과 젠가를 가지고 성을 즐겁게 쌓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리다가만 그림이 생각났거든요. 친구들은 재밌거나 말거나 갑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 혼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 땡땡이는
오늘 누구랑 놀았던 기억이 없을 테지요. 교사가 보기에 이런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변을 차단하며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두 번째, 아이가 엄마, 오늘 땡땡이가 내 옆구리를 때렸어요. 이렇게 아이가 말했을 경우에 학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신가요? 이 두 번째 대화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저희 아이가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에 대해 별로 말이 많지 않은 아이인데 저녁 시간에 저랑 같이 양치질을 하다가 엄마, 땡땡이가 오늘 내 옆구리를 때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때 저는 그랬구나. 기분 나빴겠네. 그런데 땡땡이가 너한테만 그래?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가끔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내 아이만 타겟이 되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럴 때는 내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맞아서 아팠겠다. 엄마가 보기에 지금 괜찮은데 어때? 다음에도 또 그러면 꼭 다시 엄마한테 말해. 아니면 학교에서 바로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되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지만 너의 기분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엄청 큰일이 난 듯 홀딱홀딱 뛰면서 말하시거나 더 자세히 말해봐. 무슨 일이었어? 이렇게 다그치시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엄마한테 말했더니 일이 커지더라. 엄마가 표정이 바뀌고 많이 슬퍼 보이거나 화가 나 보이더라. 이렇게 계속된다면 아이들은 점점 부모님께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힘들어진답니다. 우선 책가방은 가벼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옆주머니가 있어서 물통을 세워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가방에 물통을 넣어왔을 때 물이 쏟아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필통은 철로 된 것이 아닌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떨어뜨려도 친구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 요즘 친구들은 장난감에 기능이 붙어있는 좀 커다란 필통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보다는 천으로 되어 있는 기본 필통으로 준비해 주세요. 마스크 스트랩도 중요한 준비물 중 하나입니다. 우유를 마실 때나 급식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점심을 먹는데 그때 식판 옆에 마스크를 내려놓게 되면 음식물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스트랩을 하고 오면 살짝 뒤로 돌려놓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위생적입니다. 물통은 스스로 여닫을 수 있으면서도 잘 새어나오지 않는 것으로 물통을 구입하고 한두 달 정도 먼저 써보시고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나머지 것들은 미리 구입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입학 후 각 담임 선생님께서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그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이름 스티커는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시면 자주 쓰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학부모님의 아이가 첫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잘 살아내도록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